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65세 이상 혜택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일부는 65세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실버론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신용 등급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긴급한 생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수술비나 병원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이 가능한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은 600만 원이 되고 2배는 1,200만 원이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이자율은 3.83%,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거치 1, 2년을 선택 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방문하시기 전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생활비 등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요. 주택연금 제도는 만 55세 이상 어르신부터 가능한 혜택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일 경우에도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5만 3천 원을, 70세 가입자는 매월 90만 1,000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으로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정보,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유형 등을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 유지비, 의료 서비스,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는 167만 원, 4인 가구는 429만 원으로 자세한 금액은 이 표를 참고하시고요.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등을 더하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신 분들 중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라면 대상자가 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월의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의 생계 유지비, 각종 검사, 치료비 등의 의료 서비스, 임시거처 제공,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이 가능하고요.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기 상황은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교통비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철도요금, 항공요금, 국내 연안 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30% 감면되고 통근 열차의 경우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항공요금의 경우 대한항공 국내선 및 국제선 10%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실 때 20%가 감면됩니다. 교통비 할인은 이용 시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 통신비 할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최대 50%까지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22,000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 22,000원 이상이라면 최대 12,100원까지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정부24 전용 ARS 1523번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SKT, KT, LG U+ 3개의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만 가능하고 알뜰폰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화활동비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전국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국공립국악원은 입장료가 50% 이상 할인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도 50% 할인되는데요.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니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료 법률 구조 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법률 상담이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만 받고 소송 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 대리,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의 경우 소송 서류 무료 작성,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사건, 구체적인 사건 항목을 보시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 이혼, 재산 분할 등의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절도나 강도 등의 형사사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가정에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그 외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입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침실, 화장실, 거실 및 주방에서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는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분이어야 하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신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시면 전화 상담과 서류 접수를 통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복지 멤버십입니다. 매년 수많은 정책과 복지제도가 새롭게 생겨나는데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주는 복지 멤버십을 신청하시면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찾아 문자나 메일로 빠짐없이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복지 멤버십을 신청한 후 약 22만 명의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 서비스를 새롭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멤버십 또한 신청해야만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